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늘 제라늄에 비쳐있는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냐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거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식물한테 이산화탄소 입김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이 더 잘 자란다고요. 그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심심하면 한 번씩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제가 지난 겨울에 이것에 관해서 또 공부를 한번 했잖아요. 제가 취미가 또 그 농업기술진흥청 막 이런데 막 자료 찾아보는 게 또 하나 취미였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걸 진짜 못하네요. 시간이 없어요. 왜요?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찍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 울거먹는 거예요. 이러다가 미천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걱정이네. 여튼 여기다가 입김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산소를 호흡하고서 인간의 몸속에서 이산화탄소 외에 등등등이 나오면서 식물의 광합성에 도움이 되는 CO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오늘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당히 많은 먹는 식물들을 온실에서 키우잖아요. 대추나무도 온실에서 키운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키 작은 대추나무를 만들어서 온실에서 키우는 데가 있대요. 뭐 딸기, 참외, 수박 이런 건 당연히 다 온실이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온실에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설치해서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넣어준대요. 그랬을 때 식물들이 훨씬 잘 자라고 수확력이 좋아진다는 걸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라늄도 식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겨울이라서 제가 방에서 키우고 있어서 계속 고민이 됐어요. 어차피 식물은 땅, 공기, 흙, 물, 이 세 개잖아요. 근데 화분이고, 내가 어차피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흙은 넣어줬고, 그리고 식물 등 내가 최대한 전기세 내가면서 주고 있고, 자, 근데 겨울이라 환기도 잘 못 시키고, 그래서 공기의 질이 얘가 살기에 괜찮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던 찰나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제라늄에 대한 자료는 당연히 없고 없어요. 그런 거 우리나라에. 장미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미도 온실에서 키워요. 이렇게 출하하는 상품으로 파는 장미에다가 1000ppm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장미꽃 수확량이 53% 증대하고 개화기가 단축되고 꽃잎 수도 늘어나고, 이제 맹화라고 하는데 꽃이 말라 죽는 꽃망울이 말라서 떨어지는 거 있죠. 우리 제라늄도 그게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 보고서를 봤어요. 띠용이죠, 띠용. 그래? 이거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는걸?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사는 지금 공기가 100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93%, CO2가 이산화탄소가 0.03%래요. 근데 식물의 광합성은 햇빛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햇빛 플러스 CO2,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 이게 일어나는 거래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 2024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400ppm 정도 된대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제가 그 전문 측정 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전문 측정 장비도 샀었어요. 다이소 걸로는 안 돼요. 이 센서가 4개 달리고 8개 달린 전문 측정 장비를 샀었는데 그걸로 지금 현재의 CO2 농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글자가 거꾸로이긴 하지만 400ppm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전문 측정 장비예요. 이거는 이제 용도가 그 좋은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측정 장비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하는데 이걸 쓰고 있었던 거죠. 여하튼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는 400ppm. 근데 산업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를 떼기 전에는 280ppm 정도였대요. 그랬다가 1998년에는 350, 현재는 400까지 올라왔대요. 우리 지구의 기후위기가 정말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장미를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CO2만 넣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온도나 햇빛이나 습도나 여기 흙의 영양분이나 이렇게 통풍이나 이런 거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을 했을 때 거기에 CO2를 더 넣어주면 얘가 그렇게 잘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CO2 이산화탄소 12는 온도가 높을 때, 햇빛이 셀 때 넣어줬을 때 가장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주로 오전에, 온실들은 오전에 이거를 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온실들은 500ppm에서 1000ppm 정도까지 이렇게 인공적으로 시비를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겨울이나 이럴 때처럼 환기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온실은 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CO2를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겨울에 거의 5개월을 방에서 키웠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공기질에 대해서 뭘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 찾았는 게 CO2였고, 이게 그 CO2 발생기예요. 자, 이거를 2개 설치해가지고 방 안에서 이제 CO2를 인위적으로 넣어줬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모체들이 다 옥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딱 걱정되죠. 야, 방 안에다가 CO2를 틀어?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제가 그 소리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방에다가 CO2 틀어준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네, 뭐 사람이 죽네, 어쩌네 저쩌네. 제가 또 찾아봤죠. 진짜 죽나 안 죽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CO2는 냄새도 없고, 그리고 색깔도 없고 독성도 없어요. 근데 매우 다량을 호흡했을 때 인간의 호흡 속도가 빨라진대요. 그럼 인간의 호흡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호흡 장애가 일어나거나 두통이나 이명이나 혈압 상승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가 갔을 때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냐? 제가 보니까 450에서 700ppm 정도는 장시간 노출돼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인간한테. 근데 700에서 1000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살짝 불쾌감이 느껴집니다. 건강상 문제는 없지만. 자, 그러면 1000에서 2000 정도 되면 이제 좀 졸리거나 몸이 좀 안 좋은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대요. 자, 그리고 이제 2000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이제 인간의 몸에도 생물체의 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1000이나 2000을 만들려면 진짜 엄청 비싸거든요. 그 온실용 그 기계를 사야 돼요. 이산화탄소 발생기 기계를 사야 이게 1000이 나오는 거지. 제가 쓰는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 어항에 수초 키울 때 수초도 풀이잖아요. 얘가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그 수초가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항에도 수초 키우시는 분들은 식물등하고 함께 이걸 넣어줘요. 이산화탄소 12기를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용, 어항용 12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2개를 딱 그때 설치를 하고서 그날 방에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보니까 아무리 해봤자 700을 넘어가기 힘들더라고요. 2개를 동시에 틀어도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기계 앞에다가 갖다 대야 킬백에서 조금 더 올라갈까 말까 하지. 아, 그건 정말 이렇게 1000ppm까지 가려면 진짜 그런 거대한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걸. 모르죠. 지금 우리 큰 제라늄 농장들은 그걸 쓰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장미나 이런 화훼 온실들은 이미 다 쓰고 있다고 하니까 제라늄도 뭐 농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쓰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겨울 우리나라 사실 제가 드넓고 광활하고 햇볕 잘 드는 노지 옥상을 갖고 있는데요. 옥상에서 키울 수 있는 게 1년에 6, 7개월밖에 안 돼요. 길게 잡아봤자 7개월이에요. 나머지는 실내에서 키워야 돼요. 여름하고 겨울 때문에. 특히 겨울이 길어요. 겨울 거의 5개월이에요. 얘가 추위를 못 견디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서 얘를 가둬놓고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뭘 좀 개선해 볼까 하다가 제가 찾아냈던 거, 작년 겨울에 실험을 했던 거. 그러면 효과 봤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효과를 측정할 그 기준 단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미처럼 제가 장미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0송이를 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제라늄 꽃이 예쁜가? 그리고 꽃대가 많이 올라왔나?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측정을 하긴 좀 어려웠어요. 근데 모든 농업 관련한 이 이산화탄소, 인공 시비에 관한 결과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내에서 키울 때는 올 여름 되면 또 이제 실내로 또 데리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낮에는 에어컨 트니까 환기를 못 시켜주죠. 그때는 또 얘를 또 가동을 시킬 거예요. CO2. 이거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누구나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한테 해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뭐 이것 때문에 죽거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리필 2개까지 해가지고 15,000원인가? 그렇게 샀어요. 그래서 이게 수명이 70일이에요. 70일이 지나면 이 안에 거를 버리고 새로 또 리필을 넣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얘를 물속에다가 어항속에다가 꽂아 놓으면 우리 산소 발생기 마냥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우면 수초가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저처럼 어쩔 수 없이 방에서 키우신다, 그래서 공기질이 좀 걱정이다 이러신 분들은 이거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저 작년 겨울 내내 했는데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거나 뭐 아무 일 없었고,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제가 측정하고 있다고요. 이게 막 1000 되면은 이제 큰일 나죠. 근데 만들 수가 없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20개 넣어야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농업용 그 기계를 사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제가 2개 막 돌려가지고 얘가 성능 좋을 때가 뭐 680 요 정도? 700? 근데 우리 원래 공기 중에 이산탄소가 400 정도이니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거는 아마 전국에서 제라늄 가지고 이직거리 한 거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전혀 인간에게 해롭지 않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박사님들이 다 연구해서 이거는 식물한테 도움된다라고 이미 이론이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모르는 건 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공부를 해보라고요. 공부를 해보면 이게 그렇게 해로울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구나, 뭐를 알 수 있답니다. 여튼 오늘도 미친 얘기 하나 들려드렸어요. 이상 끝.